이 뭐 아이폰? 갤럭시? 이런 게 카메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쓰십니까? 근데 거기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밥브가 완성그가 안 됩니다. 아니 오늘 메이크업 다 하고 보니까 이게 약간 다나카 스타일로 돼가지고 아무튼 완성그가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포토 에디터 갤러리에서 포토 에디터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오지게 돌아가네? 공기청정기 무풍 이게 왜 안 돼? 하이빅스비 공기청정기 왜 이래? 공기청정기 무풍으로 바꿔줘. 오케이. Fumble a bag, now I will not fumble a bag. Fumble a bag, now I will not fumble a bag. Act like you know how this goes.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화면 녹화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버그 2편을 지금 제작 중입니다. 정말 버그가 너무 많아서 지금 2편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뭐냐면 유튜브에 그런 거 많아. 유튜브에 막 사진 예쁘게 찍는 거, 뭐 갤럭시로 사진 잘 찍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저보다 못 찍긴 하더라고. 아무튼 자, 그래서 사진 찍는 법 관련해서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전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진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제가 몇 가지 예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을 가지고 어떻게 포토 에디터를 사용해서 예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갤럭시 스토어를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기본 필터와 마이 필터 기능을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했고, 색조 메뉴에 선명도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데코 메뉴에 자동 모형 보정 기능이 추가됐고, 갤러리 이미지로 나만의 스티커를 만들기 기능이 추가됐고, 텍스트 크기 조절 기능 추가, 그 다음에 색조의 명료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실상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봤으니까 바로 포토 에디터로 이동을 해볼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멘탈이 나갈 수 있어요. 야, 포토 에디터가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따로 어플리케이션은 없어요. 대신에 갤러리 안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예시로 쓸 작품을 몇 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는 요걸 써볼 거예요. 지금 있는 요걸 써볼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찍은 거냐, 요게 갤럭시에 있는 프로 모드로 촬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의 실제와 유사한 색감을 표현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화질로 찍었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진 자체를 노출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이라는 건 어찌 보면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여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관용도가 넓게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뭐 너무 어두우면은 그 어두운 부분은 관용도가 없겠죠. 그러니까 색 정보가 없을 거고, 너무 밝아서 하얗게 뜬 부분도 색 정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중간의 노출선을 맞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찍을 때 조금 어둡게 찍는 걸 추천드려요. 찍으실 때 일단 지금 사실 원본만 봐도 뭐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토 에디터를 들어갔는데 보면은 이제 뭐 위에는 뭐 이걸 회전하는 거, 그다음에 뭐 반전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사이즈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약간 기울어져서 찍혔다면 다시 그걸 평면을 맞춰준다거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편집할 때 약간 눕기 딴다 그러죠. 약간 그런 감성.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울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쓸 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쓸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최고의 주안점이 뭐냐면 색감이에요. 색감. 이거를 얼마나 완벽하게 색감을 만들어 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그 프리셋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좋아, 다 좋은데 오늘 이걸 쓸 거였으면 애초에 제가 이걸 안 했겠죠? 나만의 색감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죠. 뭐 화이트 밸런스가 있고, 옆에 밝기가 있고, 노출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비도 있을 것이고, 하이라이트, 뭐 그림자, 채도, 틴트, 색온도, 선명도, 그다음에 명료도까지 있습니다. 근데 명료도는 이번에 추가됐기 때문에 한번 올려볼게요. 뭔가 좀 달라지죠? 올렸을 뿐인데 훨씬 더 실제로 명료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선명하고 잘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부분 대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일단 라이트 밸런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모드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라이트 밸런스를 조금은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러나 라이트 밸런스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프로 모드로 촬영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드려 볼 거예요. 라이트 밸런스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두운 부분도 같이 강제로 밝아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볼까요? 어두워졌지만 반대로 노이즈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노이즈라는 거는 밝은 건 조금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해줘서 없애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트 밸런스를 조절을 해볼 건데, 이 라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일 경우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사진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강제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보면 밝기, 요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 앞에 두 개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건드릴 거면 오히려 어두워지는 쪽으로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나 이것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면은 노출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노출을 맞춰놨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조금은 밝게 찍혀 있다 라고 한다면 노출을 살짝 깎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내리면 뭐 이렇고, 완전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살짝 깎아줘요.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짝 깎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노출이 내려간 거 맞나 싶을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노출을 맞췄기 때문에 뭐 굳이 건드리진 않습니다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노출을 좀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본다라는 게 약간 일부러 마이너스로 가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노이즈는 잡아주면서 뒤에서 설정들을 할 때 굉장히 이점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비, 사실 장르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컨셉에 따라서 이 대비를 얼만큼 주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비를 많이 주게 되면 영화 같은 느낌을 주면서 되게 깊은 느낌을 주고, 대비를 오히려 줄여버리게 되면 약간 일본 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대비가 강하지 않으면서 약간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좀 약간 순수하고 귀염귀염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대비라는 게 이게 단순히 높아야 좋은 거다, 낮아야 좋은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네마틱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좀 올려주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와 바로 뒷부분에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하이라이트는 사진 전체의 밝은 영역을, 그림자는 사진 전체의 어두운 영역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 밝은 부분은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요, 어두운 부분은 이 등을 기준으로 밑에 위치합니다. 좀 굉장히 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떤 기준으로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노이즈가 어떤 원리로 제거가 된다고 그랬죠? 밝은 건 조금 더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원래의 그 자연과 같은 느낌을 주자.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색 교정, color correction, 이걸 영어로 color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색 교정의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보는 내가 이런 사물을 봤을 때 바라보는 이것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여기 이 등이 있는 부분, 이 등이 있는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조금 더 시네마틱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영화 작업을 할 때도 조금 밝은 부분은 살짝 눌러주고, 어두운 부분은 아주 살짝 밝혀주면서 아예 리얼 블랙존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상이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뭐 지금 상태가 정노출이었기 때문에 약간 하이라이트를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자, 다음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두운 영역, 사진의 어두운 부분을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올려볼까요? 한번 쭉. 그러면은 어두운 부분이 없어졌죠. 대신에 노이즈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쭉 다시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대비를 여기서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대비를 줬는데, 이 대비를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고 해도 대비를 오히려 마이너스를 줬을 때도 하이라이트를 요런 식으로 준다면 대비가 확실해지겠죠. 밝은 건 아주 밝게, 어두운 건 아주 어둡게 만든다면 여기만으로도 대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비를 안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비를 건들지 않고 이 하이라이트로만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색조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섀도는 어떤 부분이냐면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색감을 조금 더 돋구어주는, 우리가 색조 화장을 하듯이 뭐 정리해주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원래 그 색깔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래의 이 색감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밑으로 내리면 흑백이 되죠. 근데 오히려 조금만 올려주면 좀 더 생기 있는 그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틴트입니다.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나는 약간 좀 매트릭스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리면 살짝 그린 틴트가 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일본의 판타지 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 핑크빛, 블랙핑크 인 더 에리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안 건드릴 겁니다. 자, 색온도인데 색온도는 사실 애당초에 건드릴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일반 모드를 쓸 경우에를 봐도 일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건드릴 일이 없고요. 자, 그럼 이걸 언제 건드리냐? 만약에 음식을 찍었어요. 근데 음식이 사실 따뜻하게 보이면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온도가 올라가면 더 맛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살짝 올려보면요, 원목 느낌이 좀 더 따뜻해지죠. 반대로 내려보면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좀 올려줌으로써 약간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뭐 많이는 안 줄 것 같고 한 요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선명도 같은 경우에 끝까지 한번 올려보면은 이런 느낌. 지금 모든 픽셀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 버리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걸 언제 쓰느냐?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찍거나 또는 어떤 좀 이런 감성적인 샷을 찍었을 때 오히려 조금 살짝 올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안 건드리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요거를 올리게 되면은 노이즈가 좀 잘 보여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료도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트룸 기준으로는 부분 대비가 될 것 같다. 한번 끝까지 올려볼게요. 오히려 100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좀 더 뭔가 앤틱하고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모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조금 밋밋하죠? 그렇지만 요거를 완전히 풀로 당기지 말고 중간 정도만 놨을 때는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걸 한번 저장을 해보고요. 요게 지금 요 사진이 방금 저희가 보정을 한 사진이고요. 바로 여기 있는 사진이 같은 사진은 아니지만 같은 환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완전히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고 요거랑 아마 거의 같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거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사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거는 크게 세 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노출 뭐 이런 거는 안 건드려도 되고요. 사실은 대비를 조금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마지막 명료도 충분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명료도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섀도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도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사진을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좀 뭔가 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이런 미러리스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카페에 앉아서 편집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시드니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자, 바로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인데 요거를 한번 빠르게 한번 살려볼게요. 제가 요 사진을 편집하면서 어떤 식으로 편집 방향을 가져갈 거냐면, 사진은 일단 위에 하늘이 굉장히 지금 하늘이 예쁘기 때문에 하늘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면서 이 비행기의 질감도 살려주는 그런 방식을 택해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밝고 화창한 느낌을 주는 그런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왔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요것만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 밸런스도 너무 좋고 라이트 밸런스도 너무 좋고 노출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건 없고요. 대비를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내려줄 겁니다. 왜 그러냐? 너무 위에가 밝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를 살짝 올려줄 겁니다. 왜냐면 방금 대비를 올렸을 때 비행기 부분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가서 살짝 이런 식으로 채도를 올려줄 겁니다. 채도는 어느 정도로 올려줄 거냐? 적당하게 요 정도만 올려줄 겁니다. 요것만으로도 벌써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사진이 밝아지고 화창해진 느낌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틴트 안 쓸 거고요. 색온도 안 쓸 겁니다. 선명도만 조금 쓸 거예요. 선명도를 살짝 올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선명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올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거의 우글우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살짝 한 15 정도만 사용을 해서 쓴 듯 안 쓴 듯 그렇지만 굉장히 선명한 질감을 얻을 수 있게끔 편집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료도 이번에 추가가 된 기능이겠죠. 명료도를 통해서 살짝 올려주면은 전체적으로 대비가 살아나면서 하늘의 대비, 구름의 대비도 살아나면서 그리고 비행기의 질감까지도 살아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심화 버전을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점점점 3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면은 AI 지우개, 부분 색칠, 스타일, 색상 조정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진을 만져보고 싶다. 그렇다면 색상 조정을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 앞에는 반달이 더 있어요. 과연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 이 각 색깔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뭐 하늘색, 뭐 남색, 뭐 요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대비예요.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비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비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바뀌어요. 대비만 볼 수 있게. 절대 흑백으로 사진이 바뀐 건 아닙니다. 딱 이렇게 대비를 좀 늘려주면서 밝기를 살짝 올려줘요. 그럼 전체적으로 아주 살짝 밝아졌습니다. 아주 살짝.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감이 뭐냐면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을 굉장히 좋아해요. 색조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 색조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근데 요거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정말 창의적인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현대미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채도를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완전한 파란색 채도를 통해서 살짝 올려주면은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지금 살아나는 모습. 내려볼게요. 죽었죠, 파란색이. 끝까지 올려보면 완전히 살아납니다. 마치 너의 췌장을 씹어먹고 싶어. 그게 아니구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약간 색감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히, 모든 것들은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하늘이 조금 더 약간 진한 파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조금 더 동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옆에 스포이드가 하나 있어요. 스포이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색감을 콕 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이시아나 에어라인스의 로고를 만약에 나는 채도를 올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완료를 누르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그런 그 사진이 이렇게 화창하게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올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시드니 공항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딱 찍었던 그런 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에디팅 해보면서 느낀 게 있죠? 꼭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전문적인 장비나 어떤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전문가만큼의 그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막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은, 사진을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고급 사진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RAW 파일을 사용하십니다. RAW 파일을 사용해서 사진을 딱 찍으면은 밝기나 노출이 살짝 작살나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RAW 파일이라는 게 RAW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생것, 날것에 이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JPG처럼 압축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프로 모드에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JPG와 RAW 파일로 각각 2개로 저장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나 이런 다른 기기에서 편집을 한다, 그럼 이 기능을 켜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비디오 에디팅 그리고 사진 촬영 팁 등을 들고 돌아올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관련된 업데이트도 들고 와볼 예정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리퍼였습니다. Heartbreak, heartbreak.